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3차지, 6차지, 3교시, 예, 3교시네요. 3교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머신러닝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이 있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있죠. 이제 지도학습을 먼저 살펴보면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네이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주고 이제 정답을 찾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이제 분류하고 이제 회귀가 있습니다. 예, 분류라는 것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숫자 인식이나 스팸 메일의 이제 분류, 그러니까 스팸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어, 것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을 이제 정답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분류라고 하죠. 그 이제 회계라는 것은 이제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측 변수, 프레딕션 밸류 이런 이제 특징을 예측이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아파트 가격을 뭐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중고차 가격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러한 이제 예측을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류하고 회귀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의 알고리즘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NN, 그다음에 선형회귀, 그다음에 노지스틱,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결정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신경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네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답을 이제 맞추는 예측해보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비지도 학습의 종류에는 이제 클러스터링, 이제 군집이죠. 그 다음에 K-mean, 그 다음에 이제 계측 군집 분석, HCA, 그 다음에 기대값 최대화, 그리고 이제 시각화와 이제 차원 축소 부분에는 이제 주성분 분석 PC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커널 PCA, 그 다음에 지역적 선형 인베딩, 그 다음에 TSNE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관규칙 학습에는 이제 어프라이어리, 그 다음에 이클렛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집이란 어떤 거냐? 군집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클러스터링이죠. 클러스터링인데 이제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이런 어떤 데이터들, 주어진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특징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룹을 만들면서 클러스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클러스터 이제 개체보다 이제 서로 이제 더 유사한 개체끼리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이제 그룹화해서 이제 그룹의 어떤 대표성을 이제 찾아내는 방법.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이 빨간색끼리 이제 파란색끼리 이제 군집을 형성하고 이 빨간색 군집하고 파란색 군집하고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군집 안 같은 경우 이제 서로 가까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군집 클러스트의 기준이 이제 거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거리가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는 이제 식으로는 이제 요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이제 맨하탄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맨하탄 거리라는 것은 또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군집의 어떤 군집 분석의 유형을 보게 되면 이제 분리형의 이제 군집화가 있고요. 이 분리형의 군집화라는 것은 사전에 이제 군집의 수를 정해 주어서 그 대상들이 이제 군집에 할당되도록 하는 것을 뜻하고요. 대표적인 것은 K-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기반 그 센터 베이스 컬러스팅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프로토타입 이제 베이스고요. 그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분포할 건지 이제 가정해 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K-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 기반, 덴시티죠. 덴시티 베이시스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이제 서로 근접하게 분포할 것이라는 이제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DB-SCAN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원본 데이터이고요. 그 요거가 이제 K-민 클러스터링이 이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DB SJN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러한 이제 구조를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측성 군집화, 계측성 이제 군집화라는 것은 이제 각 객체가 n개의 개체수죠. 독립적인 이제 각각의 군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점차 거리가 가까운 대상과 군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뜻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H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군집 분석의 목적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집 분석의 이제 목적이라는 것은 유사한 성향을 가진 개체를 모아서 이제 군집을 형성하죠. 그래서 군집 간의 특성을 관찰하거나 이제 목표 변수와의 이제 관계를 이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측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분석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어, 니어리스트 네이버에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았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종류를 이제 정해주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란색 군집이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고 요 빨간색 세모 군집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물음표, 요건 이제 뭐 어느 군집에 속하냐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세모인지 뭐 네모인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알고리즘.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요게 이제 주변이 무엇이 가까이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몇 개의 것들을 이제 봐서 이제 가장 많은 것을 이제 골라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K1이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K4죠. 4개죠. 이 빨간 게 4개 있잖아요. 요거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KNN에서 요 K는 이제 주변에 요런 이제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 요거는 뭐냐 라고 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를 만약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4로 변경하게 되면 이제 빨간 세모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K가 이제 몇이어야지 이제 좋을 것인지 그 최선의 K를 이제 선택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마다 이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K 값이 커질수록 분류에서 이상치 영향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분류 자체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총 데이터의 이제 제곱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K 평균 군집화, 이제 K 민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군집은 이제 하나의 어떤 중심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각 개체는 이제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되며 같은 중심에 할당된 개체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제 사전에 군집수 K죠. 이제 군집수가 이제 정해져야 이제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고요. 요 K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즉 이제 유저들이 정하는 그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 과정을 보면 요 KC가 이제 수렴할 때까지 이제 반복하는 방식이고요. 해를 찾기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KC, 예,
KC죠. 이게 K 평균 군집합의 약자. 그러니까 K민 클러스터의 약자죠. 이제 KC라는 게. 예, 그래서 이러한 요 KC의 경우는 이제 군집의 뭐 중심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각 개체가 어떤 군집에 속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동시에 찾아야 하는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근집수가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런 그 빨간 점, 그 이게 중심점이 이제 빨간 점이죠. 빨간 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 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랬을 때 이제 익스펙테이션 스텝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개체, 요 파란색은 이제 모든 개체잖아요. 예. 요런 이제 어떤 모든 개체들 아래 이제 가장 가까운 그 저기 녹색 박스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녹색 박스로 이렇게 할당을 해요.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맥시마이제이션 스텝을 밟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면 이제 이러한 어떤 중심을 이제 군집 경계로 이제 맞게끔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예, 중심을 경계로 이제 된다는 거를 이제 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익스펙테이션 이제 스텝을 적용하는데 이건 뭐면 이제 모든 개체들의 가장 가까운 중심에 이제 군집 박스를 이제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가장 가까운 그 중심에 이제 중심의 군집으로 중심의 군집으로 요 이제 할당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스텝을 또 이제 적용해서 이제 중심을 업그레이드를 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그 다음에 맥시마이제이션은 이제 스텝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적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해가 수렴한다, 이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정한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계측 군집 분석 HC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라키어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집 분석은 이제 기존 관측지의 이제 Y값, 그러니까 클래스죠. Y값이 없는 데이터의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고요. KNN 알고리즘과 이제 동의한 이제 어떤 거리 기반 모델로서 이제 거리가 가까운 관측지들은 이제 비슷한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이제 그 전제하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제 수행하는 이제 기법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KNN하고의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 변수를 통한 예측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HCA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축소시키는 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에는 이제 계층적인 방법이 있고 이제 비계층적인 방법, 이제 K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계층적인 방법은 이제 가까운 대상끼리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군집을 이제 이렇게 이제 묶어 나가는 거죠. 예. 이제 비계층적인 방법은 이제 랜덤하게 이제 군집을 묶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겐이라는 것은 요즘 이제 핫한 그 딥러닝 모델인데요. 겐이라는 것은 제너러티브 어드레시리얼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요 GAN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 제너러티브라는 것은 이제 생성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이제 어드버시리얼은 이제 적대적. 그래서 어떤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드버시리얼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그림도 있지만 이제 위조지폐범 예를 많이 드는데 위조지폐범하고 경찰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적대적으로 경쟁 관계인데요. 위조지폐범으로 이제 경찰을 이제 속이려고 점점 이제 위조지폐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겠죠. 예, 그리고 경찰은 이제 위조지폐범을 이제 어, 그 위조지폐범을 위조지폐를 이제 어, 그 찾아내는 이제 그런 기술을 또 이제 발전시키겠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GN 같은 경우는 그 위조지폐범에 해당하는 이제 생성자 제너레이터하고 이제 경찰에 해당하는 구분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제너레이터가 그 판별자 경찰이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가짜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게 하는 이제 그런 학습이 이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조지폐범이죠. 위조지폐범이 이제 제너레이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지폐,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요 이제 리얼 데이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별자 입장에서는 요 두 개 중에 이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너레이터의 그러니까 목표는 요 판별자가 요 페이크 데이터를 구별 못하게끔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풋으로 X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요거 이제 가정치죠. Y 데이터가 이렇게 가정치가 이렇게 이 시그모이드가 이제 합해진다는 의미잖아요. 합해지고 요 바이어스가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결과적으로 결과값이 도출이 돼서 이제 어떤 진짜 같은 가짜가 생성되는 그런 이제 아웃풋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걔네 이제 체험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쪽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한번 걔네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 보는 쓰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그 6차시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